앞으로 비아파트의 어떤 전망은 집값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에는 그 우리 윤재 연구원님부터 한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 MB 정부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걸 도입을 했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1, 2인 가구가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6개월 만에 지어서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빨리 주겠다 해서 성공했습니까? 성공 못했죠. 지금은 아무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주택 중에 하나가 됐죠. 마찬가지로 연립 다세대 단독은 좀 다릅니다. 고급 단독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연립 다세대 유형을 그렇게 양질의 주택으로 볼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되는 비율이 굉장히 빨라요. 아파트 대비 관리가 잘 안 될 뿐더러 주차 문제도 있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아파트가 각광받는 이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중시해요. 사실상 그 단지 내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빌라와 다세대가 대안제가 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파텔도 각광을 받습니다. 아파텔이라고 아파트와 그 오피스텔을 혼합한 형태인데 사실은 이 부분도 시장에 대표성이 없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빙자한 오피스텔은 전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전용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용률이 한 70%, 80% 나오는데 오피스텔은 이게 한 40%, 5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상 33평이라 그래서 가서 봤는데 실제 사용 면적은 25평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싸다 관점에서 비아파트 물량에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아파트 유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아파트 유형의 물건은 전체 370만 채 중에 170만 채입니다. 170만 채가 대부분이 다주택자가 아닌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170만 채를 1가구 1주택으로 소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서울에서 집을 내놓으실 생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러면 다주택에 해당되시는 어떤 분들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여러 채를 소유하신 분들 이분들이 소소하게 내놓는 물량을 무주택자나 혹은 아파트가 아닌 유형 선호하지 않는 유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받아가는 거예요. 왜? 기존에 무주택이신 분들은 당연하고 그리고 비아파트 유형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보유한 걸 팔고 난 아파트로 갈래? 라고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수요, 무주택 수요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양질의 주택 유형, 똘똘한 집 한 채에 해당되는 아파트 유형은 아직도 하락 시그널 보이지 않을 뿐더러 희소성 이슈를 일단 해소해야 됩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120만 채 정도의 공급 계획을 세웠던 거죠. 예. 그러면 그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독주택은 좀 논외로 하고 예.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집값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봤을 때 아파트는 긍정적이지만 예. 다세대 연립과 같은 비아파트 대안제로 부분은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예. 좀 예. 긍정적이지 않다. 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좀 구분해 주셨고 이와 관련해서 좀 요 제 질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두 분 중에 한 말씀해 주실 분 있어요? 저는, 제가 잠깐 데이터로 일단 데이터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나 물가 대비 했을 때 2007년 8년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고평가인 반면 사실 연립이나 지금 이제 다가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거의 오르지를 못해서 굉장히 지금 어찌됐건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이런 일자리를 잃어가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좀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보다는 소득 수준이 이제 낮으신 분들 위주로 지금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고 지금 이제 정부가 뭐 대출 연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책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버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점점 뭐 이런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고 조금씩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득이 좀 낮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연립이나 비아파트 쪽으로 당연히 이제 수요가 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다음에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여전히 이제 좀 비싸지만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아마 선호할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수석연구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그래서 아파트가 뭐 서울 아파트가 고평 지금 당장 떨어질 거냐 그런 신호는 저 역시 당장은 안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런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중간층이 점점 없어지고 이 사람들이 위보다는 지금 밑으로 점점 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분들이 어떤 주거의 용도로서 사실 수 있는 선택지는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나 이런 그쪽이 비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에는 아직은 거품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그런 뭐 이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좀 하자라면 연립이나 뭐 이런 다가구 이런 쪽도 저는 조금은 수요가 앞으로는 점점 조금씩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입지가 괜찮고 주변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급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면 그런 곳을 선택하시는 것도 저는 그렇게 아주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서도 좀 두 분의 의견이 좀 다른데 이제 김 대표님께서는 아파트는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관심을 덜 받아온 네. 다세대 연립 네, 단 네, 입지가 좋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네, 네. 투자 측면에서. 네. 그리고 거주 측면에서도 또 소득이 자꾸 줄어드니까 중산층이 줄어들면 결국에는 그분들은 아파트를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선택지를 좀 더 낮은 가격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수요는 점점 저는 많아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도 연구원님. 그 연립 네. 다세대 유형 중에 네. 역세권에 위치한 거나 신축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사실상 추천은 합니다. 다만 그 외에 5년 차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좀 관리가 안 되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거주 여건상 추천을 못 드리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을 놓쳤는데 네. 저 신축 빌라 사는 거 정말 추천 안 드리거든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신축 빌라 같은 경우야말로 정말 어떤 실제 가치보다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제 분양이 아파트 시장이 쏠리다 보니까 신축 빌라가 분양이 잘 안 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또 원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오버하는 지금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를 매입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래된 빌라일지라도 굉장히 지금 이제 가격 워낙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거품이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거주 공간을 또 집이라는 거는 필수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파트에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임대 수익을 줄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도 있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좀 오버슈팅된 경향이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거 워낙 대출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 대출로 어떻게 보면 들어간 비용을 다 커버하고 이윤까지 다 커버하는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신축 빌라는 약간 네. 분양할 때 그게 분양가에 거품이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심하죠.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그거에 대한 또 판단은 네, 그거에 네. 대한 수요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하시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